오늘 알려드린 비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교 금지 스킬을 실현한다면 누구보다 빨리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정신을 갉아먹곤 하는데요.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갖게 되고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고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비교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진화심리학적으로 뿌리 깊은 본능인데요. 그 원인을 심리학적 배경과 신경과학적 관점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죠. 심리학적 배경인 사회적 비교 이론을 살펴보면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제안한 이론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비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향 비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자극받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고요.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위안을 얻는 겁니다. 문제는 상향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SNS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편집된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남의 필터 낀 삶을 보며 자기 삶의 날 것을 평가합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과 메이킹 영상을 비교하는 꼴이죠. 아마 영화 예고편을 이길 메이킹 영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으로 넘어가면요. 뇌의 전두엽은 자기 판단과 계획, 비교 기능을 담당합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도파민 시스템이 타인 중심으로 훈련되는데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 본질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교가 비합리적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비교를 할 때 내가 가진 A와 상대가 가진 B를 비교하게 됩니다. A의 특성으로는 A-1, A-2, A-3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B의 특성으로도 B-1, B-2, B-3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A를 택한 이유는 A-1의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A를 택했음에도 B의 특성 중 하나인 B-2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수련을 마치고 페이닥터를 하다가 개원을 하거나 대학병원 교수를 하는 길 중 대학병원 교수를 하는 것을 택했죠. 하지만 개원이의 삶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대학병원 교수에서 사회적 인지도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고 합시다. 온전히 이것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택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개원한 친구의 높은 수익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리의 충돌인데요. 교수가 된 성공감은 분명 있었는데 그 성공이 친구의 다른 성공, 즉 경제력을 보며 내가 택한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 선택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걸 가졌는데 왜 자꾸 불행하지?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이런 생각은 본인이 부족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상대적 우위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식하지 않으면 누가 빠질 수 있는 비교의 함정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 비교 대신 가치 명확화를 하라. 비교를 줄이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인데요. 내가 이미 내린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겁니다. 가령 내가 교수직을 택할 때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왜 그랬던 건가? 개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삶은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타인 중심으로 훈련된 뇌의 전두엽이 명령하듯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인가? 10년 후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낄까? 이 질문들은 외부 가치가 아니라 내 내부 기준을 정립하게 해줍니다. 둘째, 감정 이중 구조를 인식하라. 현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나의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하지만 친구의 경제력은 부럽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핵심은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하면서도 사회 속 가치에 의해 잠시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감정을 동시에 허용하세요. 그 자체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즉 메타인지를 키워라.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보는 능력입니다. 비교 감정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친구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통째로 교환하고 싶은 건 아니다. 이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 판단은 보류하자.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관찰자로 머무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이상적 삶은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여라. 오히려 그 친구는 나의 위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포함합니다. 어느 길을 택했던 반드시 후회가 동반되는 거죠. 나는 사회적 위치와 지식의 정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내 친구는 경제력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인생은 트레이드 오프, 즉 교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용이 비교의 끝입니다. 비교는 감정이지만 수용은 선택입니다. 내 선택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나만의 성장 지표를 만들라.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건데요. 나는 지난주보다 뭐가 나아졌지? 과거의 나보다 오늘 한층 더 나아졌다면 그것 자체로도 인생은 의미 있어집니다. 여섯째, 비교를 영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부럽다를 배우고 싶다로 전환하는 기술인데요. 비교는 멘탈을 갉아먹지만 건설적인 상향 비교는 오히려 동기부여, 자기개발로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비교 대상의 구체적인 행동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발표를 잘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발표 전에 항상 3번 리허설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질문 전환 스크립트 방식이 있습니다.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도 저런 걸 해볼 수 있을까? 쟤는 천재인가 봐 대신 제가 저걸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감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매일 느낀 부러움을 기록하며 자기 개발 포인트로 바꾸어 보는 거죠.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비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교 금지 스킬을 실현한다면 누구보다 빨리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